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The Geography of Thought,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6년 동안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놀랍고 그리고 심지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 미국인들은요, 혼자 밥 먹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 연구실 동료들이 다 밥을 따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고충을 조사해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에게도 이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닐 겁니다. 혼밥할 수 있는 가게에 가도 우리나라에는 칸막이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면에선 혼자 밥 먹는다는 건 벽을 칠 정도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혼밥 레벨 테스트라는 것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루는 미국에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한국은 미국과 달라서 혼자 밥 먹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저한테 재밌게도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은 비교문화 연구의 대가로 평가받는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 교수가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환상적으로 잘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은 같이 연구를 하던 중국 출신 대학원생의 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의 말에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굉장히 큰 지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저의 차이점이라면 저는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수님은 세상을 직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저자는 사람들이 문화가 달라도 동일한 추론 방식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동양, 세상을 직선이라 생각하는 서양, 동서양은 과연 어떻게, 왜 다른 걸까요? 정말 유명한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미국,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색깔의 볼펜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 골랐을까요? 서양인은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 있고 항상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동양인은 다양한 배경을 알고 싶어 하죠.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그야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동양에는 공자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소. 되게 재밌는 건 서양과 동양이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심리학에서 정말 유명한 실험 하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닭, 소, 풀이죠. 저 세 개를 하나는 빼고 나머지 둘로 묶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동양인들은 대부분 소, 풀을 고르고요. 서양인들은 닭과 소를 고릅니다. 서양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 말이 돼?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왜? 소가 풀을 먹기 때문이죠. 즉, 관계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실험은 저의 그랜드 티처, 즉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인 인지심리학자 데드릭 겐트너 교수와 무츠미 이마이 교수가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은 A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이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혹은 미국의 뉴욕의 거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A가 더 비슷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과 같은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는 70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B를 골라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서양인들은 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를 선택했고 동양인들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양인은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 있고 동양인은 연속적인 물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서양인들은 역할론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기능이 같기 때문에 더 유사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주의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본질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놈의 근본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가? 같은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달라도 맥락, 근본 이런 측면이 강조돼서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2번 역임했으며 이런 얘기를 다 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출한 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제 지도교수님이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 삼남 이녀 중 셋째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얘는 도대체 언제 자기소개를 하는 걸까? 자, 그런데 저도 우연히 미국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해놓고 27세 활발한 성격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난 데니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되바라진 인간 아니야. 자기소개서에서 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문화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그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보통 주로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서양인들은 주로 나는 친절하다. 혹은 나는 근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서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다양한 배경을 알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제가 실제로 서양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지금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냐고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은 소위 TMI인 사람들이고 동양인들은 서양인을 약간 되바라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만스럽다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 사고, 대상 간의 관계성 혹은 맥락에 기초해서 내가 판단해야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하나로 묶어 사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분석적 사고,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맥락보다는 그 대상 자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고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사고방식 때문에 광고계에서 우픈 일화가 하나 있었죠. 책에서도 소개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가 고급 세단을 미국에서 광고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계속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서야 그 자동차의 이름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광고는 미국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대신 나무나 바위의 판매고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메시지는 서양인들에게 덜 매력적이었던 거죠. 미국의 자동차 광고는 대부분 그 차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코너링은 어떤지, 제동 능력은 어떤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적인 기능을 열거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자동차가 확실히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광고 중에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가 등장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장그래의 회사 생활이 계속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차가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장그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의 완생을 향해. 내가 완생을 향해 가려면 뭔가 이 차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당장 달려가서 이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마 이 광고는 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광고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제 미국인 동료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광고가 정말 잘 만든 광고야. 그 광고가 뭐냐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엔저로 대답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번역을 해줬는데 번역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How are you? 엔저로 대답했습니다. 엔저. 아니, How are you의 저건 무슨 뜻이야? 무슨 광고가 이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너무 센스 있고 괜찮았던 광고였죠. 주변 맥락보다는 사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서양의 사고방식과 관계와 맥락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동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잘 이해한 덕분에 사고를 해결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2007년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한국인들을 납치해 인질로 잡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은 본인들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두 분을 살해하고 추가로 살해하겠다고 발표하죠. 인질로 잡힌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직접 파견됩니다. 보통 미국의 CIA가 출동하거나 협상팀이 출동해서 정밀 타격을 할까, 특수부대를 보낼까 고민하는데 이 한국에서 온 그 국정원 관계자분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기존 협상 담당자를 파슈툰족 말을 가장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납치한 괴한들이 파슈툰족이었거든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협상에서는 오직 협상 능력 자체만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그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국 성공했고 석방을 이뤄냈죠. 이 내용은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의 다음 작 초전설득 책에서 직접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석방을 이렇게 이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석방을 이뤄낸 국정원 관계자는 협상의 핵심은 언어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명료했기 때문만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던 건 아니었죠. 그 이유는 더 원시적인 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친밀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파슈툰족 말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본 괴한들이 우리 쪽 관계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실제로 합니다. 부산에 가면요, 저는요, 자갈치시장에서 아지매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서울 아저씨가 아이고 예뻐 보이네 라고 하면서 어묵 하나 더 주세요. 또 한 번은 광주에 가서 식당에서 떡갈비를 먹는데 그냥 장난스럽게 음이 더운 거 이렇게 해봤어요. 이러면 또 아이고 귀엽다고 성의가 가상하다고 밑반찬을 더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게 언어에서 오는 친밀감 때문이죠. 동양인들은 인간관계 속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하나의 환경에 적응해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게 되죠. 자기를 검토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쓰는 자기 비판적인 말이 하나 있죠. 부모님들이 보통 결혼식 때 잘 쓰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제 아이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제 서양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의아해할 겁니다. 경일, 왜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닌 최소한 너는 너의 자식을 좋아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동양에서는 자기를 비판한다는 건 자기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나를 좀 더 낮춰서 상대방을 더 잘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높은 데 있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야 상대방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겸손, 특히 한국인들의 겸손은 내가 너를 더 잘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더 낮춘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이고도 현명한 생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동양인들이 타인의 진짜 속마음과 감정을 서양인에 비해서 더 잘 읽어낸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고지고대로 잘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기억하고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의 본래의 기능인 음식 외에 많은 것들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원생 하나랑 이제 친해져서 식당에 같이 갑니다. 저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괜찮고 조명도 딱 제 스타일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기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너 여기 처음 왔고 음식 아직 안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준비를 했던 것뿐인데 서양인인 그 미국 친구는 지금 이 식당의 본래 기능은 음식을 아직 경험하지도 않고 왜 이 평가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서양인들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성격 특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동양인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이 서양인들은 그 사람, 즉 행위자 자체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으니 그 사람 자체의 원인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이유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을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동양인들은 기본적인 귀인 오류를 덜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뭐냐면요, 행동을 유도한 상황의 힘을 무시하고 행동의 주 원인을 그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에만 두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부 귀인, 외부 귀인이 있죠. 내부 귀인이란 뭐냐면요, 제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원인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넘어진 이유가 제가 술 취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제가 피곤했기 때문이거나 어쨌든 즉 원인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 귀인은 뭐냐? 다른 상황에 그 원인을 두는 겁니다. 제가 넘어진 이유가 외부 상황, 즉 미끄러운 바닥이나 아니면 뭔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외부 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졌을 때요, 서양인들은 내부 귀인을 많이 하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Are you okay? 이렇게 다 말하면서 다가오죠.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Are you okay가 너 괜찮니?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표현에 너 술 먹었니? 너 아프니? 즉 네가 방금 전에 하는 행동이 너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바닥 되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닌 미끄러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외부인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죠. 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략 3분짜리 필름이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뭔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서양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 논쟁 혹은 이 말다툼의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필름에 2명 나오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파와 시어머니파로 나뉩니다. 이게 바로 서양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한국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서양 학생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반응이 나오죠. 그놈 때문이에요. 서양 학생들이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간이 누구냐고. 여기선 지금 이 여성 2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필름에 안 나온 사람이 원인이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인간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제3의 원인.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더 주변과 맥락의 제3의 원인에 추리나 추론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동서양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비교해봐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생각의 지도에서도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해고를 당한 미국인 우편 배달부가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에 들어와서 상사와 동료 고객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모리스는 미국의 기사는 범인의 개인적인 특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했죠. 예를 들면 무술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든지 급한 성격이었다든지 범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면에 치중해서 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중국 신문에서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 범인이 최근에 해고를 당했다. 상사가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이렇게 범인의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모리스는 동료 대학원생인 중국 출신의 펑카이핑과 함께 연구를 더 확장해서 동서양 문화권의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 요인들이 달랐다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래도 발생했을까를 물어봤습니다. 중국 학생들은요, 상황이 달랐더라면 그 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살인 사건의 원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그 사람, 그 범인의 내부적 특성 때문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어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사에도 이런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기차나 전철이 탈선된 사고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사를 읽다가 맨 마지막쯤에 이런 내용들이 보통 적혀 있죠. 얼마나 지연되는지, 그리고 이 사고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었는지가 어떻게 보면 친절할 정도로 쓰여 있죠. 반면 미국의 기사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기사가 기차가 탈선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초점을 둘 뿐 그 전후 혹은 그 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또 다른 일들, 불편함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동양과 성격 특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서양의 차이가 뚜렷이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영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는 have language다. have를 참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나 돈 있어. 이거를 I have money라고 하죠. 심지어 물질이 아닌 걸 표현할 때도 have를 자주 사용합니다. 나 아무 생각 없어. 이럴 때도 I have no idea죠. 그리고 나는 꿈이 있다. I have dream이에요. 네. 심지어는 감기 걸렸다조차도 I have a cold예요. 근데 우리는 감기에 걸리는 거죠.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콜드를 가지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적 관점을 봤을 때 have language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언어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음식 문화에서도요, 서양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서양에서는 젓가락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서양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크죠. 그리고 이 스테이크 때문에 나이프와 포크는 필수적입니다. 서양의 음식은 먹는 사람이 알아서 잘라 먹도록 보통 덩어리채로 나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양에서는 요리사가 먹는 사람의 입장을 미리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젓가락 문화가 가능했던 거죠. 제가 동양권에 있는 속담과 서양권에 있는 속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런 연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보여준 뒤 자기 인생을 가장 잘 얘기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속담과 사자성어를 고르라고 했어요. 미국 학생들은 어떤 걸 1등으로 뽑았냐고요? 1등으로 뽑힌 게요. 어쨌든 일은 0보다 크다였어요. 직선적 사고의 백미를 보여주는 속담이죠. 근데 왠지 우리는 0도 1보다 클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더 멋지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한국 학생들이 뽑은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대변하는 속담과 사자성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 학생들은요, 무조건 이겁니다. 20대 초반만 돼도 다 이 얘기합니다.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교수님, 제가 살아봤는데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습니다. 네,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와 관련된 재밌는 유래가 있죠. 늙은 농부에게 말이 한 필 있었는데 도망을 칩니다. 사람들이 농부에게 찾아와 위로를 하죠. 하지만 이 농부는 이 일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냐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은 돌아왔고 심지어 튼튼한 야생마를 한 마리 데려오죠. 이웃들이 이번엔 축하하자 다시 농부가 말합니다. 이 일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더니 정말 며칠 뒤에 아들이 야생마를 타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만 거예요. 농부는 또 저번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어느 날 전쟁이 발발해서 마을 사람들이 강제 징집을 당했는데 이 아들은 부상 때문에 면제를 받아요. 농부가 또다시 말합니다. 이 일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냐. 자, 듣는 사람의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사자성어입니다. 사물은 늘 변화하며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는 동양적 사고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자성어죠. 지금 좋아지거나 나빠지고 있는 건 조만간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정반대의 추세를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양의 관점은 직선적 세계관으로 불려요. 지금까지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고 증가 혹은 감소하는 건 역시 앞으로도 그런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동서양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도 다른지 궁금해서 한 중국 철학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철학자는 농담조로 그야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동양에는 공자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소?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리처드 니스벳은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고대 중국과 그리스의 서로 다른 생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중국의 자연 환경은 대체로 농지와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경에 적합했고요.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에 유리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농사가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공동 작업이 필수가 됐기 때문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중국인은 어떤 사물이든지 주변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반면 고대 그리스는 해안가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 특성상 사냥, 수렵, 목축,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협동보다 개인적 역량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었고 자연스럽게 논쟁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행복이란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 된 거죠. 관계 중심의 문화에서 순환론적 사고방식을 지닌 동양권 문화인 고대 중국에서는 장기들의 관계와 길을 중시하는 침술이 발달했고요. 개인 중심의 문화에서 분석적 사고방식을 지닌 서양권 문화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문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게 만들고 순환시켜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동양의 의학,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양의 의학의 차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해오셨던 것처럼 체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손을 따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이거를 할 줄 알죠.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 대학원 동료 한 친구가 누가 봐도 체한 얼굴이었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다른 것도 마셔봤는데 백약이 무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트 일로 와. 그래서 손을 잡았죠. 그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기도해 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기도가 아니었죠. 바늘을 하나 소독해서 저는 헌트의 손을 따줬습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저한테 F가 들어가는 욕을 하더군요. 그 F가 설마 아니 판타스틱은 아닐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 근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라고 알려줬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름을 한번 시원하게 하더니 어메이징하다고. 어떻게 너는 이런 걸 알고 있냐고. 너 혹시 의대 다니다 자퇴하다 온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바로 각자의 문화에서 남이 모르는, 상대방이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를 신기하게 했던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체하기만 하면 저한테 오는 수많은 미국인 대학원생들 때문에 저는 공부가 정말 많은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꺼이 해줬습니다. 시작부터 달랐던 두 나라. 이후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각 동양과 서양 문화의 기초를 이뤘고 그 결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지각의 방식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 차이는 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육아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양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들과 마찰 없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동서양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독특한 존재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죠. 미국, 한국 사람들에게 각각 여러 가지 색깔의 볼펜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 골랐을까요? 미국인들은 가장 희귀한 색의 볼펜을 골랐는데 한국인들은 가장 흔한 색의 볼펜을 골랐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항상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남들 정도만 되고 싶어서 이런 색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아이가 학교에 처음 갈 때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오늘 너의 주장 분명히 하다 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도 원만하다예요. 제가 독일 대학으로 보낼 추천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이 학생을 원만한 학생이다. 주변과 굉장히 잘 지낸다. 라고 추천서를 써서 보냈더니 그쪽 독일 교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물론 그 독일 교수는 저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교수, 추천서 잘 받았는데 이 학생의 장점이 그러니까 뭐냐고. 무엇이 유니크한 거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썼잖아. 원만하다고, 잘 지낸다고. 경일, 그러니까 됐고 이 학생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저는 분명 최고의 장점을 써서 보냈는데 왜 서양에서는 원만하다라는 것이 유니크, 즉 그 사람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보통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교장 선생님이 될 필요는 없잖아. 네가 여기서 원만하다는 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외톨이가 안 되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보통 서양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다 잘 지낸다? 이건 그들이 별로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서양의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반면 동양의 부모님들은 사물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치는데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가르치죠. 너 밥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담장이 아야 아프다고 하잖아. 책과 대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측면들이죠.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길러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 셈이 됩니다. 오요인 성격 검사, 즉 빅5라는 게 있죠. 여기서의 이 5, 즉 5가지의 성격 요인으로는 외향성, 신경증, 우호성, 개방성, 성실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도전하고 창업을 주저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을 봤더니 원만성이
그리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새롭게 창업한 혹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아니면 실패했던 사람들조차도 모두 보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거의 안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개방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개방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바로 납득을 해버립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창업이 예전에 더 많았던 이유는, 즉 도전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호성이나 원만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우호적이지는 않아도 소위 말하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적정하게 행복하다라는 결과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훈련을 받는다. 일본에는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논쟁이 집단의 화목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사회에서 개인의 과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더 독특하다라는 평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유지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 문화권 내에서도 역시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심지어는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조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은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죠. 집단주의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집단이 그냥 나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기가 일하던 회사가 망하거나 혹은 자기의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할복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장면을 한국 분들이 보면 좀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애국심과 애사심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는 건 당연히 땅을 치고 속상해하고 슬퍼할 일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쉽게 소멸시키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오버를 하지? 저 사람은 가족도 없어? 회사도 안 다녀? 친구도 없어?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나라가 망했어도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쉽게 자아를 소멸시키냐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럴 때 자기를 소멸시키는 게 오히려 더 대의를 위하거나 아니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며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한국인의 관점으로 일본 사람들 보면 성실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산업사회 시대에서의 일본의 집단주의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한 목소리를 가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 산업사회를 넘어서 소위 말하는 정보화 사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유리해지게 된 게 아니겠는가라고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관계주의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게 정말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개인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우리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 즉,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우호성이나 원만성은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개방성은 높이는 게 좋다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재밌는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외국에 나가면 극단적인 차이로 보여요. 일본은 1980년대, 1990년대에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그 사람들을 일본화 시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일본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현지화를 더 잘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즉 한국의 기업은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만들면 계속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요. 우리 문화에 네가 따라와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못 쫓아올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효과가 있었고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그들과 같이 호흡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이 해외 공장을 만들 때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결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는 완전히 다른 문화라는 게 이젠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서양과 동양이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저 동양과 서양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 잘 보면 서양 내부에서의 차이 혹은 동양 내부에서의 차이가 더 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양의 일부, 서양의 일부가 묶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른바 더러운 피 이론이에요. 이 더러운 피 이론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예서가 엄마의 가난했던 과거를 알고 이런 말을 하죠.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 파렴치한 술주정의 피가 흐르는 거잖아. 그딴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잖아, 지금. 비슷했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피 이론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동서양의 이론이 합쳐진 것 중 최악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처음 닥스 실험 기억나시죠? 그 이론에서 동양은 근본이 같으면 같다는 걸 얘기했죠. 서양의 성격 이론은 소위 말해서 타고난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유니크하게 보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양의 성격 개념과 동양인의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이 둘이 합쳐져서 최악의 결과를 내놓으면 그게 바로 더러운 피 이론이라는 겁니다. 왜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가 혹은 국가가 지원해 줄까요? 왜 우리는 11살, 12살짜리 아이들을 공장에 보내서 노동하게 만드는 걸 이젠 범죄라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타고난 피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과 남들과 지낼 수 있는 상생의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피 이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인류가 지난 수백 년간 해왔던 노력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끊임없이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만 보려고 하신다면 이 책의 취지에 안 맞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의 목적은 답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그래서 동양인은 이렇다, 그리고 서양인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획일화된 지식을 쌓으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타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로 변하는 것 같아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외국인 혐오, 여혐, 남혐,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 이렇게 사회가 다시 이분법적으로 구성화되면서 우리가 자꾸 다른 것과 싸우고 있잖아요.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21세기 초반까지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가다가 왜 우리가 다양성을 오히려 더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드냐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 책 생각의 지도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동네 자주 놀러 온 이유가 예. 터키 베이커리네. 아, 아우, 이거 맛있겠다. 사장님이 터키 분이세요?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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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까이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아 지금 와, 아니, 나보다 근데 엄청 한말 잘하시네.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됐습니다. 근데 15년이어도 한말을 너무 잘하시고. 아니, 괜찮으시면 혹시 저희하고 잠깐 얘기 좀 얘기 나눌 좀 수 있을까요? 해주세요. 아, 예, 네네네. 그렇죠. 예. 야, 이게 터키빵. 와, 특이하다. 아니, 전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야? 어우, 이거 뭐 너무 먹고 싶어요.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이거 진짜. 인터뷰 끝나고 터키 빵 중에 가장 유명한 빵을 하나.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야, 특이하네. 우리 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제 이름은 메멧이에요. 메멧. 한국에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되셨는데 한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처음에 15년 전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와이프 한국 사람이어서 와이프 따라왔습니다. 한국으로. 그러면 터키에서 만나신 거예요? 우리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요? 네네네. 어떻게? 제가 같은 이렇게 백화점에 싱가포르 와이프 그 한국 식당 하고 예. 저는 터키 식당에 그때 일을 하고 있었어. 싱가포르에서? 네네네. 그때 만났습니다. 근데 터키에 안 가시고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와이프 때문에. 이야. 그러면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게 좀 뭐.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약간 네. 들어서 1950년대 좀 이제 6.25 전쟁. 네네. 예. 그때 조금 우리 할아버지들 가끔씩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하셨군요. 네네. 사실 그 터키하고 우리는 좀 형제 국가 형제 아닙니까? 나라. 맞아요. 형제 나라가 터키예요. 자, 우리 터키로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이행시라는 거 아세요? 이행시. 뭐 터키면 터를 잡아서 이곳에 살고 싶어요. 키워보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목가적인 이행시. 그런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터미널에서 키스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예를 아니 뭐. 자, 우리가 한 아니 달이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는 거 얘기하니까 키스 많이 못하면 키스가 좀 부족하시다. 예, 제가. 사장님의 굉장히 연륜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광합성 이런 게 아니고 부족한 게 키스예요. 키스가. 키스가 부족해. 빵집을 연 지가 한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 가게에 한 4개월 됐어요.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그 전에 뭘 하시다가 이렇게 뭐 케밥집. 바로 옆에 케밥집도 있어요. 케밥 하시다가 케밥을 왜 케밥집 하다가 이걸로 또 옮기신 예, 거예요? 이걸로 뭐 손님들한테 터키 빵은 왜 여기 없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 저도 터키 빵은 한 번도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피하면 이제 생각나는 음식이 터키 케밥. 케밥. 네, 뭐 터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거도 네. 재미있어요. 터키 가도 진짜 터키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해요. 네네네. 터키도. 왜 그게 이렇게? 그거 원래 재미를 위해서 그 쇼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기분 엄청 좋아요. 사장님도 할 줄 아세요 이거? 잘 못해요. 아니 여기다가 좀 재밌게 빵을 죄송한데. 줄 듯 말 듯. 조세. 지금 터키 분들이라고 다 터키 아이스크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저는 빵도 혹시나 뭐 가져가려고 하면 막 줄 듯 말 듯 막 이렇게. 그건 아니구나. 타국이잖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좀 많이 좀 놀라신 게 혹시 뭐가 좀 있을까요? 놀랬던 거 엄청 많지만 뭐가 있으세요 좀? 뭐 밤 12시, 1시에도 술 많이 마시고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마시고 연장 이렇게 다른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터키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엄청 놀라는 거 진짜 넥타이 입고 이렇게 점장 입고 보면 뭐 회사 이렇게 높은 사람 같은데 근데 그냥 길거리다 잡는 거 그거 조금 갑자기 놀랐어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넥타이 메고 양복 그냥 술 입고 마실 때 넥타이 회사에 입으면 거의 또 놀란 거 뭐가 있으세요? 또 놀라는 거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울산에 살았어요. 울산에 울산에. 차 타고 가다가 네. 버스 정류장 이렇게 가방 하나 봤는데 네. 2시간 후에 예. 다시 지나가다가 그 가방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 다른 그 외국 분들도 그걸 제일 많이 놀라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 가면 원래 그 가방은 한 10분 만에 없어졌는데 아무 손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우리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가장 비슷한 건 뭐예요? 터키하고 좀 우리나라가. 비슷한 거는 그 외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워요. 뭐요? 계산 니해라.
아니면 네가 해라 이렇게. 근데 한국하고 터키는 아니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는 웃기다. 더치페이라든가 아니면 페이 하는 게 네가 아니에요. 네가 해라. 근데 한국하고 터키는 그렇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혹시 우리나라 엄청 많이 그 봤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많이 보세요? 네네네. 혹시 시간 있을 때마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자주 보시는? 좋아하시는 거 저는 그거 옛날에 좋았어요. 붕어빵 이경규 아저씨 하는 거. 저도 몇 번 그거 가봤으니까 TV 프로그램 같이. 저희가 이제 여름이면은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남양 특집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따로 뭐 저 공포 특집을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터키에도 그런 무서운 귀신 이야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귀신. 무서운 귀신, 악마, 데블, 고스트 그런 있어요? 아시는 얘기 혹시 있어요? 아니면 직접 경험한 거라든가? 이 scary story. 우리는 그거 있어요. 잘 때 이렇게 몸이 엄청 무거워져. 뭐 말하고 싶어도 못해. 가위 눌러. 가위. 잘 때 엄마도 옆에 있어서 근데 나 엄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목소리 안 나와. 그게 가위예요. 가위 눌리는 우리는 그걸 가위라고 그러거든요. 터키에서 뭐라 그래요? 카라파트마? 카라파트마? 실제로 사장님 귀신 본 적 없죠? 그런 거. 저도 귀신 본 적 없거든요. 저도 귀신을 따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귀신 보는 귀신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남양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조셉도 그렇고 귀신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 터키는 좀 자주 가십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 정도. 한 번은 두 번. 한국이 뭐 진짜 거의 뭐 제2의 고향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가끔 그래도 터키가 좀 그리우실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좀 그리우신지. 그거 부모님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힘들었어 사실은. 결혼도 하고 한국에 와서 성공 못하면 실패만 안 되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돼. 2004년대 왔을 때 영어하는 한국 사람도 별로 많이 없었어. 바디 랭귀지를 하든지 뭐 어떻게 그런 음식도 제가 처음에 못 먹었어 사실은. 돼지고기도 못 먹으니까 한국에는 그때 소고기 파는 집도 없어서 저는 바게트 라면 국물에 찍어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어. 힘들 때 전화했어요? 터키에? 전화 안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 뭐 나만 힘드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부모님 뭐 고향 보고 싶어서. 어떻게 좀 달랬어요? 어떻게 그거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지나야지, 시간이. 와이프 어떤 날은 된장찌개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근데 냄새가 엄청 심해서 만들지 마세요. 근데 조금씩 먹어보니까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무조건 된장찌개 먹어요. (100만 원) 다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100만 원? 예. 뭐 애들이랑 같이 그거 캠핑 가고 싶어요. 아, 자녀분들이랑. 저는 애기 4명이에요. 와, 이거 오. 큰 딸 14살, 14살? 막내는 3살이에요. 야. 그 와이프분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가 보네. 좋아요. 우리 둘 다 애들 좋아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냐면 뭐좀 그러고. 아이고. 14살부터 3살까지 있으면 우리 또 항상 뭐라고 서로 호칭을 뭐라고 이렇게 자기. 야. 보통 그 유키스? 좋아요. 네, 좋아요. 하나를 좀 선택해 볼까요, 사장님?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도로명. 도로명. 도르명. 맞아요. 근데 도르명이 좀 관심이 많으세요? 많이 듣는 얘기 그거예요. 오. 한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태원에는요, 이 인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로명이 있습니다. 1920년 서대문 형무소 투옥 중 사망하여 이태원 공원 묘지에 안장된 이 인물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자 한 건데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이 인물은 누굴까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이 인물은 누굴까요? 아,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예, 사장님이 맞추시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자, 5초 시간 됩니다. 5, 4, 3, 2, 아. 정답은
유관순 열사셨습니다. 아, 이거 예, 사실 사장님 맞추시기에 좀 어려우신 문제였어요. 자,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네. 그렇지만 하나 상품이 고르시면. 있거든요. 하나만 이렇게. 자, 하나를 뽑아보시죠. 사장님 좋은 거 하나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예. 아, 왜? 운이야, 운. 우리나라는 오른손 쓰면 좋아. 아, 오른손을 왼. 쓰면 운에 네, 관련. 좋아요. 아. 들어갈 때도 보통 가게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오른팔로 들어가면 좋아요. 오. 왼손은 운이 안 좋은 거네요.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장님 뽑으신 건 이거 운이 좋은 네. 거고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이 좋은 거부터 한번 보죠. 좋은 거예요? 자, 유재석 옷걸이인데요.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왼손. 예. 터키에서는 왼손으로 뽑으면 운이 안 좋다고 하는데 볼까요? 진짜 확실하네. 뭐예요? 운이 안 좋은 분 조세호의 곱빼기 나왔어요. 확실히 야 이거 좀.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오지? 자, 요겁니다. 옷걸이. 저의 옷걸이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마음에 드십니까? 네네네. 아, 저의 약간 만약에 왼손으로 뽑은 건 이거고 오른.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 그래. 어떤 게 나아요? 이거. 야 요건요. 요것도 드리면 안 싫어요? 요거? 괜찮아요. 아 괜찮아. 얘가 계속 얼굴 아, 때문에. 귀엽게 나왔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 터키빵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궁금해요 너무. 터키 커피 한번 먹어봐요. 터키 커피 마셔볼까요? 엄청 친해요. 저 좋아해요 진한 거. 친한 거 좋아해요. 네. 아, 여기 저기 자주 오시나 봐요. 여기 터키빵집. 아, 그래요? 그래요? 몇 살? 몇 살이에요? 아, 이 터키빵을 너무 좋아해요. 아, 오늘 왜 학교 안 갔어요? 했어요 이제? 벌써 방학이요? 조셉. 좀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좀 더 다니. 안녕, 빵 두개 들고. 많이 먹어. 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너무 귀여워. 야 근데 애기가 크네요 그래도. 아,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어때요?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센데? 그래요? 네. 커피 이따 드시고 나서 제가 좀 볼게요. 커피 좀. 커피점이요? 네,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해요. 커피점 그 거꾸로 컵 넣으면 이렇게 거꾸로 하고. 이 컵 밑에 뭐 써 있어요? 네네. 일단 마셔봐. 일단 천천히 일단 한캔 마시고 먹어요. 나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왜 밑에 이렇게 그거 이제 가루, 네. 커피 가루. 이걸로 이제 점을 보는 거예요? 네. 위치 하나만 그 생각해 보세요. 위치. 위치. 네,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궁금하다. 또 이런 재미가 있네. 위치를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한번 볼게요. 뭐야? 여기 보면 여기 커피 가루 많이 이렇게 여기 나왔잖아요. 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 있어. 뭔가 고민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답답한 거 있고 엄청 좋은데 좋은 일이 생겨. 좀 있으면 네네네. 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야, 감사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또 커피들. 아, 근데 사장님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하세요? 그러시구나. 아,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여기 약간 진짜 외국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세요? 와, 형님 프랑스에서 오셨대요? 아, 진짜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여기 사십니까? Tourist visit? Visit? How many days?
Maybe 2 weeks. 아, 2 weeks. 그러면 잠깐 Can you talk with m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면 잠깐 이리 오셔가지고. 예. 또 저희가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시니까. 우리 또 우리 정원 씨가 예, 예. 프리토킹이 가능한. 프리토킹이 가능한. 오케이. 정원이 오늘 처음으로 등판하는 건가? 우리 저 앤디 씨하고 네네. 저희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 관광 중이시라는 거죠, 그죠? You just trip? Yes, trip and visit some friends. Actually, this is my 4th time coming. First time. Yeah. 네 번째 또 한국에. 그래요. 아니 그 한국에 이렇게 좀 자주 오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Yes, so first time I came here, I was an exchange student at Chunghwa University. 좋은 대표. 예. And I visit my friends, obviously. And I like Korea. Korea is really good. So. 너무 좋아. 아니 뭐 대충 뭐 저희가 알아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예. 또 다 저희가 또 듣고. 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이제 뭐 아니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한국 음식도 조금 뭐 많이 좀 드실 거 아니에요? 예. 한국 음식 뭐 좋아하시는? What's your favorite food 예. in Korea? I have a lot. I like chimtak. 찜닭. 찜닭. Chimtak is good. 찜닭을 그렇게 Why? 좋아하세요? Why? Because in France we have nothing like this, and spicy. That's really good. Really 프랑스에 tasty.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And And samgyeopsal, obviously. 우리가 조금 전에 삼겹살. 딱, you know? 예. No, what is not? 땅 is 아이스 삼겹살. 아이스. 냉동. 아이스? 냉동 아이스. 냉동. 예, 냉동 아이스. Freeze. But hot. Oh my God. So good. Yeah. 진짜요? 예, 진짜요. 아니 그 한국 문화 중에 좀 외국인 분들이 좀 놀라하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예. The most surprising thing? 예. There's a lot. 많아요. 그것도 많아요. I love the food. I like spicy food too, so I try kimchi. So it was really good. All people clean. This city clean. This I go to every day, every time clean. All person, very nice person. Oppa, Umma, all Namja, Soldier, very nice person. I got on bus. In the bus, 4 or 5 people, and I want to ask some directions. When I asked, "Do you speak English?" No, I don't speak English. So at that time, I was really surprised. So. I think first thing, in France, when you eat, it's alone. But in Korea, everything is shared. You share everything. You share food, soup, everything you share. So for example, I went to McDonald's once, and my friend took my French fries and put in the middle. For me, it was 약간 음식을 좀 나눠 먹는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신 것 그러니까 이 같아요.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도 그쵸. 원래 하나 먹는데 우리는 다 모아서 쉐어. 예, 그렇게 먹죠. 다 뜯어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Exactly. 프랑스는 없잖아요, 그런 게. No, never. 그렇죠. Never. 맞아요. 그거 말고 또 어떤? 예. And the others? Drinking culture? 드링킹 거죠. 예, 뭡니까? 어떤 겁니까? Drinking culture is pretty interesting here. In France, we drink maybe 1 glass of wine, maybe 1 beer, but here is really a lot. 패스트. Yeah. 너무 빨라요. Yes. And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 그 문화가 있잖아요. 코리아 is 소주, 비어, 투게더. Yeah, make somek. 소맥. 소맥 아시네. 마셔봤어요? Of course. 진짜요? Of course. I love it. 어때? You love it? Of course. Yeah, I love it. Yeah. But in France, we don't really have soju. So when I come here, I do soju and cap. 앤디. 앤디가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One more Korean culture. In France, we like gathering at home at all. Like usually, like maybe a house party. So we just go home. Everyone go home, and we have dinner together. We drink together. But here, everything is outside. 솔직히 말하면 투게더에서 놓쳤어요. 그 이유를. In France, we like gathering at home. At all. Like usually, like maybe a house party. At all. Like usually, like maybe a house party. So 그 이후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지 마 정신처럼. 제가 놓쳤어요. 정은 씨 조금만 예. 프랑스에서는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거를 하우스 파티처럼 다 집 안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고 술 먹고를 다 외식으로 밖에서 한다. 맞아. 맞아요. 외국은 좀 파티 문화가 많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게 밖에 외식 문화가 조금 발달을 했다는 얘기죠. 아니, 네. 한국에 와서 조금 가장 좀 편했던 거, 뭐 되게 많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좀, 예. For example, 인터넷. Oh, yes. Internet here is super fast. 슈퍼 패스. 슈퍼 패스트. super 야, fast. 슈퍼 패스트. Yeah, type on Google, boom. Yeah. 이런 게 좋다. 슉. 막 이런 거. 이런 예. 게 좋네. 아니, 그 속가음이 앤디가 이거 이펙트 있어, 소 나이스. 좋아. 터치, 뿜. Yeah, type on Google, boom. 터치, 뿜. 조셉. 아, 터치 뿜뿜뿜이 뭐예요? 저 앤디. 우리 토크를 좋아하시는데, 예. 앤디가. 예. Wow, yes, internet is fast. In France, for example, when you go to the subway, Yeah. internet doesn't work. But in Korea, I have Wi-Fi everywhere, so it's really comfortable for me. Yeah. And in France, we don't have a 편의점. 아, 편의점. 예. No, we don't have. 없어요. No. 까르푸. Carrefour? It's not the same. It's not like 7-Eleven or CVS. 아, 약간 다르니까. 아, 그러면 그러네. 갑자기 갑자기 만난 앤디에게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앤디의 고민 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Well, do you have any worries right now About what? about anything like? Life is beautiful. Life is beautiful. It's beautiful. 야, life is beautiful. Yeah, life is good. So I'm happy. 왜 그렇습니까? Why? What? Why you Why think life is life beautiful? is beautiful? I don't know. Like my family is good. I'm good. My friends are good. I meet good people. I travel. So yeah. I mean, I study. I graduate. I'm working. So everything is fine. Yeah. You have no stress? No. No? Zero. 그냥 스트레스 아니고 이게 안 돼. 이런 걸 좀 우리가 배워야 돼. 이거 좀 써먹읍시다. 아니 이거 좀 약간 앤디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 이펙트. 예. No stress. 없다. 예. No. 예. 아니 저희가 이 네. 프로를 뭐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죠? 예. You know us? It's first time? First time. 뭐 할 것 같은지 우리가 I think maybe I seen you in advertising. Maybe I'm not sure. 뭐 애드버타이징인가 뭐 광고에서 봤. 네, 광고에서. 광고에서? 혹시 TV였어.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혹시 뭘 할 것 같은지. What do you think they'll do if they're not a TV star? Like, Whoa, good question. 이거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하시네. Dress like this, maybe working in marketing or finance. 파이낸스. 역시 파이낸스 쪽이. 역시 And dress like this, maybe bartender. 앤디. You like martini? 오케이. 역시 저는 야. 금융 쪽. 파이낸스. 바텐더. 예, 바텐더. 굉장히 제가. You kiss? Oui. We. 자, 문제 드립니다. 지난 7월 네덜란드 대표 화가인 이 인물의 작품 야경이 이거는 맞출 수도 있겠다. 이거 맞을 수 있죠. 44년 만에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인물은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활용한 독특한 미술 기법으로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 시대를 연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굴까요? 오케이.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굴까요? 오케이. 자, 정답은요? Yeah, we don't have any more information, right? 난 모르겠다. Right, it's hard.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시간. Okay. 5, 4, 3, 2. No, sorry. Sorry. 혹시 정답이 렘브란트 아닙니까? 누구야? 렘브란트. 렘브란트. Okay. 몰랐어요. Too bad. 예. 자, 그러나 오케이. But 예. Don't worry. we will give you we give you one chance. capsule. Okay. Please pick up one capsule. 우리 저기 앤디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오케이. 가발성 캡? 가발성 캡? 이거 이것도 앤디한테 또 이거. 앤디, try? Let's get it. Can you try? It's good. It's good. Good. It's nice. Nice. 와. 앤디. 앤디, 이거 봐야 돼, 앤디. I will show you.
이거 진짜 멋있는데? It's good. 예. Like this. Oh, It's good. It's good. It's good. 아니 혹시 뭐 끝으로 네. 뭐 저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없냐고 좀 여쭤봐 주세요.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them? Like, In French. Yeah, Yeah. yeah, Merci beaucoup, vous m'avez bien accueilli. Je passe un bon moment et puis j'espère vous revoir. 뭐 방송하니까 뭐 좋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방송은 뭐 이거 나왔었잖아요. 방송이 아니 우리 앤디가 방송 이거 했었어요. 예. 좀 대단하십니다, 진짜. 자신감이 앤디가 없는 했다니까. Have a make good memory in Korea. Of course, definitely. Thank you. Really.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